자, 일단은 정보회의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뭔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생각나는 게 딱히 없습니다. 예. 이게 생각이 많을수록 네. 오히려 피곤해지죠. 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 매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사실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야 뭐 굉장히 대응하기가 편할 텐데 주식시장은 항상 요지경 세상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월요일도 어떻게 출발을 할 것인지 네. 일단은 무슨 내용부터 좀 보고 계시는지. 이제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어쨌든 지금은 핵심이 나오는 게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이제 대통령하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 내용들이 네. 이제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아마 오늘 거의 뭐 하루 종일 네. 그 분석을 하겠죠.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노출된 재료는 지난주부터 어느 정도는 예고가 좀 됐었고 그렇죠. 예. 시세 반영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아주 새로울 것이 있나 싶긴 한데 뭐 눈에 띄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뭐 이제 그 우리 모더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백신이. 꾸준히 진행돼 왔던 내용들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주가도 많이 반영되고 있고 물론 이제 향후 더 좋아질 것처럼 보여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그 이제 생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확신으로 이제 끝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제 수익으로 이제 반영이 나오겠죠. 근데 그 이제 정상회담 내용 중에 저는 이제 그 원자력 관련돼 가지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부분이 몇 가지가 이렇게 예. 카테고리별로 있긴 있어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분야가 네. 에너지 분야에서 예, 그렇죠. 이제 원전 얘기가 있긴 예, 원전 있거든요. 얘기를 같이 이제 해가지고 진출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원전에 조금 새로운 변혁이 있나 보죠. 기존에 이제 원전 같은 경우가 이게 지금 개발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취소, 폐쇄 뭐 이런 수준으로 갔던 거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그렇죠. 더 가속도가 붙었고 네, 노후된 원전에 대해서는 폐쇄 네, 예, 이런 수순이었는데 이 문재인 정권 초기에 그게 화두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딱히 대체할 에너지원이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네. 그게 수반이 안 되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다시 재부각론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고. 네. 일단은 이게 노후된 원전 같은 경우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가 쓰나미로 인해서 얘가 이제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멜트다운이라고 해가지고 그 원자로 노심에 이렇게 딱 이게 봉이 이게 물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식혀주거나 핵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뭐 극단적인 얘기로는 만약에 그대로 그 열을 식히지 못하면은 지구 반대편으로 뚫고 나가는 예. 이게 이제 멜트다운인데 그렇죠. 그렇게 예. 된 경우는 아직 없죠. 뭐 없지만 그거는 이제 뭐 그 극단적인 예로 말한 거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게 뚫고 들어간다고 얼마나 더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몇 킬로 정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들어가 본 사람이 없으니 그냥 그렇다고 하니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위험하다 하고 하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네. 뭐 이런 거죠. 다 대부분 이게 원전에 대해서 원자력에 대해서 이제 방사능의 위험 때문에 이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지구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용하는 태양도 계속 핵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거를 식혀주는 물, 그냥 붕소물이라든지 뭐 이런 물 쪽에 따가게 되면은 네. 이게 원자력 그 봉이요. 예, 분열을 제어를 해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진이 나가지고 그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이거를 제어를 못하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녹아내려 버리는 이게 멜트다운 형태가 돼버리는 건데 네. 예, 이거 이제 한번 터져가지고 반경 한 30km에서 50km 내에는 다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왔죠. 네. 근데 이런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방사선 오염이 네, 그렇죠. 시간 뭐 굉장히 높잖아요. 네. 뭐 베크렐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네.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이렇게 넓은 지역이 못 쓰게 되면은 경제적 타격이나 이런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되게 크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SMR이라는 이제 원자로가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SMR 예. 요건 어떤 개념이죠?
소형 원자로라는 뜻입니다. 그냥 그대로 스몰, 미디움 그 원자로라는 개념인데 이제 좀 작은 사이즈의 원자로입니다. SMR이 스몰 미디움, R이 원자로. 예. 그 이제 그 기존의 원자로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후쿠시마 원전도 보고 엄청나게 큰 건물,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그 시설들이 들어서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네. SMR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기존에는 그 제어봉을 드는 원자로가 있고요. 네. 제어봉이 이제 들어가서 물하고 있는 이런 원자로가 있고 이거를 주변에서 돕기 위해서 감압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증기 발생기, 뭐 펌프, 뭐 순환 펌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그 경락 건물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부분을 갖다가 원자로 하나에 다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다 통합시켜가지고 일체형 원자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소형화시킨다. 예, 소형화시켰죠. 소형화시켜가지고 뭐 이제 보통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그 다 하고서 뭐 겉에 태양한데 한 5층짜리 건물 하나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형화되면서 안전성도 되게 높아졌어요. 네. 예,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그 만약에 이게 진짜 정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 이제 터졌다 하더라도 피해를 미치는 반경이 또 좀 작고요. 그리고 이게 더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지금 개발했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원자로 한국형 SMR이라는 스마트 원자로가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도 더 작아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뭐 핵추진 잠수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대체 그 원자로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지라는 부분들이 좀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작아요. 보통 한 3m, 2, 3m 정도 수준의 있는 원자로 안에 하나가 이제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감압기, 증기 발생기라든지 이런 게 일체화 딱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식혀주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쓰고 있는데 납과 비스무드라는 거를 혼합해서 쓰는 납 비스무드에 대한 그 지금 물질이 있고 소듐이라는 물질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좋아요. 특히 납 비스무드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붕괴가 일어나거나 이제 전원이 차단돼 어떤 이상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후쿠시마 사태처럼. 예, 원자로가 작동이 안 되거나 이렇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1차적으로 식잖아요. 그러면은 납비스무드가 이게 고체가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납덩어리로 둘러싸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사성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예, 이런 부분들의 안전장치도 있고.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자, 대형 원자로는 네. 후쿠시마나 그 전에 이제 또 뭐 체르노빌 같은 네, 예, 그렇죠. 이런 사태를 인류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면은 그 일단 안 쓰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네. 중론이었고 네. 컨트롤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붕괴가 이제 시작되면은 예. 근데 안 쓰자고 하니 대체 에너지로 에너지를 충당하기에는 써야 되는 에너지가 너무 많다 이거죠. 네. 그죠? 이거를 예시로 딱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소형 원자로가 300메가와트급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을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정용 아파트에 들어가는 이 패널 하나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 때 많이 해놨던 패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300와트입니다. 이영래 차장도 썼다 그러잖아요. 네. 아파트. 여기 이제 건물 옥상에 보통 이제 요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일단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3kW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러면 이 패널이 10장 정도 들어간 건데 이 패널을 기준으로 딱 했을 때 보면은 100만 장, 네, 100만 장 정도를 깔아야지 이게 원전 이게 하나의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넓이죠.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네. 결국엔 대체 에너지가 빠르게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원전을 한때는 이제 핵 분열인데 네. 핵 융합을 쓰려고 했더니 이게 기술이 또 쫓아가지 못하고 네, 있고 그렇죠. 핵 분열에 대해서 쓰긴 쓰되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소형화시키자는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네. 기술을 공유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던 네, 건가 그렇죠. 보죠. 저는 읽어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이 기술 기사를. 공유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유럽들 친환경 에너지만을 쓰자고 하니 네. 너무 많은 이제 그
발전 설비라든지 들어서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을 포기하고서는 그거를 대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예. SMR이라고 하는 스마트 아니 스몰, 소형 원- 예. 미디움, 소형 원자로라고 원자로. 그냥 소형 원자로 한국어로 R이 뭘까? 예. 갑자기 궁금. 네, 스몰 모듈러 뭐 하는데 렉턴하고 이제 원자로입니다. 네. 찾아보질 못해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업이 또 매칭이 돼야 될 텐데 예.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 또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미국이랑 연계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두산중공업이라고 두산중공업. 있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해수 담수화를 많이 언뜻 인지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부가적으로 뭐 엔진 쪽 이제 원자로죠. 원자로. 예. 두산중공업이 원자로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소형 원자로 이제 이런 부분들로 갔을 때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라고 NRC라고 있습니다. 네. 이 NRC에서 이제 설계 인증 심사 최종 승인 받은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랑 이제 두산공업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 원전 시장에 같이 진출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유럽 국가든 어디든 뭐 이제 전 세계에서 원자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형 원자로 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수주나 발주 이런 부분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많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출하는 거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전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다 대체는 못하니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 경쟁력이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그다음에 이게 이제 소형 원자로다 보니까 해수 담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 가지고요. 해수 담수 설비 갖춰져 있는데 그 옆에다가 이제 스마트 원자로 해가지고 그 물을 이제 생산해낼 수 있는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은 섬나라들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제 물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엄청난 물이 쓰이는 건 알고 있어요. 네. 그죠? 노심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이건 뭐 안 써요. 중수수를 쓰고. 근데 이제 바닷물을 바로 쓰기에는 이제 부식 문제 네. 때문에 담수화 시켜서 쓰게 되나? 아니 그러지 이게 않나요? 얘가 이제 담수를 시키는 거죠. 그 작업을 이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는 그 시키는 물이 거의 네. 안 써요. 아. 예, 그래서 소형 원자로는 또 그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통 이제 해안가에다가 이제 원전을 예, 그렇죠. 많이 짓잖아요. 근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급하니까 바닷물을 퍼다가 그냥 부어버리는 형태로 했지만 결국에는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물은 계속 쌓이고 네. 오염수는. 네. 뭐 이제 이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물이 그렇게 많이 안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설치의 제약이 좀 적어요. 내륙 쪽으로 좀 예, 들어갈 수 그렇죠. 있는. 내륙 쪽으로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쪽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동해안이죠. 동해안 쪽에 이제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건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중국에서 이게 하나가 터졌다. 그럼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이 보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될 때는 그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해가 거의 발생 안 하는 수준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기술이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게요. 후쿠시마 원전이 일본 서해 쪽에 있었으면 참 네, 희한했겠네요. 그렇죠. 예, 또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 풍력 발전 그 풍력 발전기에 대해서 지금 5메가와트, 3메가와트, 5메가와트까지 이제 쓰고 있고 8메가와트도 이제 제품 개발을 성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8메가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풍력 발전기가 기존 거보다 더 커져요. 많이 커지죠.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는 모든 라인업을 다 갖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국내에선 유일하게 가스터빈을 또 만들 수 있는 업체고요. 이 가스터빈을 이용해서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에 이용하는 터빈도 두산중공업이 만들어서
지금은 다 해외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산으로 대체를 하면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적기에 빠르게 이제 AS를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뭔가 좀 그림은 있네요, 그래도.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이 용융염 원자로, 네.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네. MSR이라고 하는 아까 예. 얘기했던 뭐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고 네. 이게 언뜻 들어보니까 그 우리 영화상에 나왔던 네. 아이언맨 네. 이 신부에 있던 네. 가슴에 있는 예. 그것도 소형 원자로 아닌가? 그렇죠. 이제 원자로 그렇게 개념이죠. 예. 조금 이거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는 물론 그거는 이제 공상과 한 이거는 영화니까.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그런 원자로 기계였고요. 네. 이게 완전 허황된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예. 기술이 이제 어떻게 네. 다 따라가느냐 그렇죠. 그런 문제 부분이 네. 있으니까. 예, 현재 그래서 지금 이것만 보면은 또 이렇게도 이제 많은 이제 호재거리도 있고 한데 네. 또 이제 한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미사일 규제도 풀었죠. 그렇죠. 예, 미사일 규제를 미사일 풀었다는 사거리 규제를 풀었죠. 완전히 이제 42년 규제를 동안 없앤 목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이제 말이 미사일 사거리 규제지만 결국에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우주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열린 거잖아요. 네. 상당히 그런 의미는 있어요. 이 원자로 같은 경우도 에너지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핵 잠수함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공론화하기에는 우리가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왜냐하면 우리 위쪽하고 또 예. 얘기가 오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군사적으로는 저희가 자주 국방은 많이 해야죠 당연히 네. 그죠. 근데 우리 군사력이 막 올라가는 큰 계기가 돼요 이렇게 강조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존의 중심이 이제 일본에서 한국으로 좀 넘어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쪽에 대해서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의 이제 그런 전쟁 억제력에 갖는 이런 부분들을 보탬이 될 수 있는 국가를 이제 한국으로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국이 핵 추진 군사 무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선 강국인데 네, 어느 정도 이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못 부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거다.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건데 굳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네. 예, 원자력 규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료를 공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왜 우리가 그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면 되긴 하지만 네.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풀리는 것 같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원자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것들이 핵 연료봉을 교체를 안 해요. 그냥 30년에서 40년 정도를 쓰고 네. 이거를 바꿔요. 그런데 그러면 자, 이 만약에 이제 원전에 대한 이런 소형화의 이슈가 또 네. 등장을 하면은 대체 에너지, 뭐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언급됐던 태양광이나 네. 풍력이나 네.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위축이 되나요? 그거 어떻게 되나? 그거는 아니고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 일단은 기존에 있던 원전 부분들에 대해서 전량 대체도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대체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추세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환경 또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14년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앞바다 쪽에 바다가 온도가 상승해가지고 움직이질 않고 있대요. 이게 어쨌든 해류가 안 흐른다는 예,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번갈아 가면서 계절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이는 영양분이라든지 부영양돼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와 가지고 먹이 사슬을 원활하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위쪽에는 따뜻한 물이 발생하니까 이게 식물들이 다 죽어간대요. 이런 것처럼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부분들로만 다 대체를 못하니 네. 기존의 원전을 폐쇄하려면은 어떤 또 다른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원자로가 이제 좀 더 이제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자, 하여튼 두산중공업이 많이 그래도 언급이 되고 뭐 네. 내용들이 많네요. 뭐 네. 발전용 가스터빈도 있고 네.
그 풍력 발전기, 그다음에 그 가스 터빈부터 수력 발전 터빈, 네. 예, 그다음에 뭐 이게 이제 소형 원자로로 해가지고 잠수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항공모함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상당히 이제 영역이 되게 넓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두산중공업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두산중공업을 추천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위치나 자리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괜찮다. 네.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가지고 두산중공업을 갖고 나왔고, 관련된 기업으로는 뭐 한전기술도 있고요. 한전 KPI, 한국전력도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원가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덜 수 있겠죠. 이게 이걸로 가게 된다라면은 네. 기존에 석탄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원전은 어쨌든 가동시키면은 좀 더 비용이 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스마트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데도 되게 짧고요. 건설 비용도 1조 5천억 정도 수준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대형 원전 같은 경우 8조에서 10조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좋은 부분들이 있죠. 그러네요. 두산중공업이 한때 이제 그 원전 폐쇄 이슈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렵게 주가가 휘었었는데 네. 이제 좀 많이 회복됐고 기사 회생에 또 전기가 마련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주가적인 측면, 물론 단순하게만 심플하게 봤을 때 그러니까 가장 뭐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나 이런 건 한전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자리적인 위치적인 이 주가를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도 되게 좋다.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걸 제작하고 원자로를 만드는 거는 두산중공업이 만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네. 그럼 시간의 거래에서는 같이 라인업이 형성이 지금 나왔네. 네. 뭐 풍력 발전으로 나왔지만 원전 관련돼서 그 또 밸류 체인, 네. 항상 주식시장에 많이 얘기하는 네. 가치 사슬, 공급 라인들 네. 뭐 이런 언급되는 기업들이 또 몇 가지가 있었죠. 네, 시간의 거래에서 그래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이제 한전기술, NL토크, 한전 KPS, 두산중공업, 우진, 그다음에 BHI 기업도 이제 BHI 기업은 이제 상한가가 갔는데요. BHI. 예, 네. 이거는 이제 열순환 교환기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뭐 네. 화력 발전이나 발전소에 들어가는 열순환기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좀 그거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좀 많이 움직였죠. 개별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었죠. EM넷? EM넷. 이건 EM넷 뭐죠? 같은 경우는 재팬 주식 78만, EM넷 재팬 주식을 78만 5천 주. 이거를 이제 소프트뱅크에 양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상한가 같고요. 바이오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있었고요. 서린바이오가 이제 삼성 모더나 CMO 전방으로 이제 상승이 일어났던 부분인 거고,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무래도 이제 노바백스 위탁 생산 양해각서 체결 예상으로 이제 좀 움직인 거 있고, 예. 어쨌든 뭐 모더나에 대한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맡은 거고, 네. 그다음에 노바백스 부분도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하는 부분들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네,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네. 그건 이따 뒤에 또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730 정보회의였습니다. 월요일 코너는 오늘 DB금융투자 알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